10월 29일 K리그, K2부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충북 청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김포 원정에서 패하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은 5위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한두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올릴 수 있다. 5위 경남과는 같은 다득점을 기록 중이지만 6위팀 상대로는 10골 이상을 앞서 있기에 4경기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 좌측 수비를 책임지는 김수범이 징계로 결장하는 점은 아쉽지만 플라나와 발디비아, 이용재 등 해결할 공격수들은 충분하다. 이어서 청주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다잡은 승리를 놓치며 6위에 머물렀다. 5위 팀인 경남 상대로 승리했다면 순위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인저리 타임에 허용한 페널티킥 허용이 아쉬웠다.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역전 가능성은 남아있다. 중앙 미드필더로 경기를 조율할 장혁진과 스트라이커 조르지를 중심으로 역습에 나서며 승리를 노려야 한다. 청주는 프로 첫 해 놀라운 성적을 내며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무패를 이어가며 질주하던 당시와 지금 경기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부담도 있다. 발디비아가 상대 중원과 측면을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홈의 이점을 누릴 전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남 드래곤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시즌 개막 이후 별다른 위기 없이 리그 선두를 유지 중이다. 주중 경기에서는 전반 김태환의 퇴장이 있었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광주에 패했을 뿐 아니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그로 인해 포항과 광주 등의 추격을 허용했기에 이번 홈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루빅손과 주민규, 엄원상과 박호 등을 앞세워 승리를 노려야 한다. 이어서 대구는 세징야의 부상 이탈에도 상위 스플릿으로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리그에서 가장 어린 최원권이 팀을 잘 만들었는데 바셀로스와 에드가 등이 시즌 중후반 이후 잘해줬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에서 시즌 내내 강점을 보였던 전북에 쓰라린 패배를 당했다. 이 경기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주중 경기가 있었고 김태환의 퇴장으로 인해 남은 필드 플레이어들이 한 발 더 뛰며 체력적으로 고전한 울산이다. 하지만 이명재와 김민혁, 아타로와 김기희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충분하다. 밥신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지는 대구 상대로 중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엄원상과 루빅손이 상대 측면을 지배할 울산이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이다. 이에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 삼성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에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주찬과 바사니를 이선에 내세운 공격적인 선수 기용으로 골을 노렸지만 뮬리치와 아코스티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제는 진짜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카즈키와 고승범, 김보경 등 중원의 라인을 올려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대전은 남은 4경기에서 승점 1점만 따내도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잔류에 성공한다. 하위권 팀들끼리 경기가 준비되어 있기에 사실상 잔류를 확정했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그간 기회가 적었던 유강현과 이문수, 이동원 등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득점왕에 도전하는 티아고는 나서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로운 운영이 유력하다. 대전 상대로는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수원이지만 상대는 굳이 무리해서 경기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조유민과 서영재 등이 나서는 수비가 안정적인 대전이지만 원정 경기력은 홈보다 떨어지고 로테이션 가동도 유력하다. 김주찬과 전세진이 바사니와 뮬리치를 도와 공격을 주도할 수원이 홈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리그 선두로 승격을 노린다. 그러나 2위인 김천이 승점 2점 차로 추격 중인데다 다득점에서 20골을 뒤지고 있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 좋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김찬과 김정환 등 국내 공격수들이 골을 넣으며 역전승했고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라마스와 패신, 프랭클린 등 외인 선수들도 모두 건강하게 나서고 있다. 이어서 부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안양을 후반 거세게 몰아부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3위 팀과 승점차가 벌어지며 이제는 4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도 이범수 키퍼를 중심으로 이용혁과 닐손 주니어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점은 시즌 막판의 큰 힘이다. 부천은 물론 이부 리그 최고의 센터백인 닐손 주니어를 중심으로 한 수비력이 좋은 팀이다. 그러나 리그 우승을 노리고 전력을 다할 부산에게 눈길이 조금 더 가는 것은 사실이다. 라마스가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인데 이를 저지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FC 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는 대전 원정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중요한 승점 1점을 따내며 최하위와 승점 차이를 벌렸다. 그러나 9위인 제주와 승점 6점 차기에 승강 플레이오프 행이 유력하다.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제주의 부진을 바라야 한다. 일단 선결과제는 이 경기의 승리인데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 축구로 나서야 한다. 이어서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에 패하며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했지만 홈팬들 앞에서 강원 상대로 승리했다. 무엇보다 꽤 오래 침묵하던 나상호의 골이 나왔고 부상으로 커리어가 끝났다는 평가를 받은 지동원의 감격적인 골도 나왔다. 수원FC는 최근 고메스와 신세계 등이 수비 라인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민송과 김현, 이승우와 로페즈 등 공격수들의 경기력은 기복을 보이고 있다. 김주성과 오스마르가 수비 라인을 지키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윌리안과 나상호, 강성진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원정팀이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FC서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김천 상무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의 승점 2점을 뒤지고 있지만 같은 승점으로 시즌을 마친다면 다득점에서 압도하기에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승점 역전 기회도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시즌 최다골인 7골을 폭발했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병찬과 더불어 이영준과 이준석 등 공격진의 화력이 대단했다. 이어서 김포는 전남의 극적인 승을 거두며 2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만일 이번 김천 원정을 승리하면 승점 2점 차가 되며 남은 3경기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다. 때문에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김천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루이스와 배재우, 손성용 등 공격수들이 대거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는 장윤호가 컨디션을 끌어올린 이후 중원 경기력이 확실히 나아졌다. 그러나 원두재와 김동현이 중원에 나설 홈팀 상대로는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김천 역시 김포 이상 가는 동기부여가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